시작해볼까요? 오늘 해설에서는 정말 흥미로운 주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인간 행동에 숨겨진 규칙을 찾아내는 방식에 아주 거대한 혁명을 일으킨 선언문이죠. 바로 바니 글레이저와 안셀름 스트라우스의 근거 이론의 발견입니다. 이게 그냥 지루한 사회학 방법론책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흔히 하는 비즈니스 전략 기획이나 UX 리서치 현장에서 세상의 데이터를 도대체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해야 하는지 그 판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아주 매력적인 지적 반란의 기록입니다. 자, 그 치열한 논쟁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여기서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위대한 이론이나 번뜩이는 통찰은 대체 어디서 똑 떨어지는 걸까요? 그리고 왜 그렇게 수많은 똑똑한 연구자들과 실무자들이 정작 새로운 걸 발견하기보다는 그냥 남이 이미 만들어둔 낡은 가정들을 테스트하는 데만 평생을 바치고 있을까요? 정말 이상하잖아요? 바로 이 도발적인 질문이 저자들이 당시 학계를 향해 그리고 오늘날 무비판적으로 데이터를 다루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던진 가장 뼈아픈 핵심 질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전체적인 흐름은 이렇습니다. 검증의 덫에서 출발해서 근거 이론이 무엇인지 발견해보고요. 그 다음엔 진짜로 현장에 딱 들어맞고 작동하는 이론, 그리고 위대한 데이터 논쟁을 거쳐서 마지막으로 이론 생성을 향한 강력한 촉구까지 주류학계의 그 엄청났던 검증 집착에 맞선 이들의 반란을 순서대로 가볍게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내용입니다. 1장, 검증의 덫, 테스트 강박에서 벗어나기. 저자들을 그렇게 답답하게 만들었던 당시 학계의 분위기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새로운 생각의 씨앗을 발견하는 것보다는 남들이 만들어둔 그럴듯한 거대 이론이 맞는지 틀리는지 검증하는 것만이 최고의 미덕으로 여겨지던 시대였거든요. 이게 정말 극명하게 대비되는 두 가지 방식을 보여주는데요. 책상머리에 가만히 앉아서 그저 추측만으로 만들어낸 이론을 위에서 아래로, 현실에 억지로 찍어 누르는 논리. 연역적 방식이 있고요. 반대로 단단하고 좀 거친 현실의 데이터들부터 싹 다 긁어 모아서 밑바닥부터 탄탄하게 위로 쌓아 올리는 근거 이론 방식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크게 충돌하는 거죠. 저자들은 현실과 완전히 동떨어진 채 그저 머릿속에서만 맴도는 이런 탑다운 방식의 이론들이 얼마나 치명적인 한계가 있는지 정확하게 꿰뚫어 본 겁니다. 여기서 저자들이 학계를 비판하는 표현을 보면 진짜 촌철살인이에요. 파슨스나 머튼 같은 극소수의 이른바 위대한 학자들은 거대 이론을 독점해서 턱턱 내놓는 이론적 자본가 행세를 했고요. 나머지 대다수의 평범한 연구자들은 그저 그 이론이 맞는지 채점만 주구장창하는 프롤레타리아로 전락해버렸다는 거죠. 스승을 뛰어넘어서 완전히 새로운 통찰을 만들 생각은 아예 못하고 그냥 기존 체제를 맴도는 하나의 부품이 되어버렸다는 아주 뼈 때리는 지적입니다. 그런데 이런 수직적인 구조는 정말 위험한 함정을 만들어냅니다. 오늘날 우리 비즈니스 현장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사례 맞추기의 덫인데요. 이른바 이그젠플링이라고 부르는 오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미 마음속에 정답을 딱 정해놓고 내 입맛에 맞는 데이터만 체리피킹해서 그럴듯하게 증명된 것처럼 환상을 만들어내는 거죠. 데이터에서 아이디어가 자연스럽게 피어오른 게 아니라 내 선입견을 정당화하려고 데이터를 그냥 억지 도구로 써버린 겁니다. 이건 정말 아니잖아요? 자, 그럼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볼까요? 2장, 근거 이론의 발견, 기초부터 탄탄하게 쌓아올리기입니다. 도대체 이 무의미한 검증의 덫을 빠져나갈 저자들의 획기적인 대안은 과연 뭐였을까요? 핵심은 아주 심플하면서도 강력합니다. 근거 이론은 어떤 천재가 갑자기 유레카하면서 발명해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현장의 흙바닥 같은 데이터 속에서 아주 체계적으로 발견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게 현실 데이터에 든든하게 뿌리를 내리고 꽉 얽혀있기 때문에 시대가 확 변하고 새로운 상황이 닥쳐도 쉽게 반박되거나 버려지지 않거든요. 막스 베버의 관료제나 에밀 듀르켐의 자살론 같은 고전들이 오늘날까지도 끈질기게 살아남은 이유가 바로 이렇게 현실에서 직접 건져올린 데이터의 힘 덕분입니다. 물론 이론이 진짜 유용하게 쓰이려면 이 5가지 험난한 임무를 제대로 완수해야 합니다.
행동을 예측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이론적 발전에도 기여해야 하죠. 또 실제 현장에도 바로 써먹을 수 있어야 하고 사람들의 행동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관점도 줘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향후 연구를 이끄는 든든한 가이드 역할까지 해야 합니다. 이론이 그냥 먼지 뽀얗게 쌓인 학술지에 갇혀있는 죽은 글자면 무슨 소용이겠어요. 펄떡펄떡 뛰는 날것의 데이터랑 우리 현장의 실질적인 통찰 사이를 이어주는 튼튼한 다리 역할을 해야만 진짜 살아있는 이론이 되는 거겠죠. 자,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3장, 적합하고 작동하는 이론. 방금 말한 실용성을 증명하기 위한 두 개의 단단한 기둥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아무리 화려하고 세련된 말로 포장된 이론이라도 이 기준을 통과 못하면 진짜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성공적인 근거 이론은 딱 두 개의 기둥으로 굳건하게 버티고 섭니다. 바로 적합성과 작동성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억지로 망치질해서 우겨넣지 않아도 마치 퍼즐 조각처럼 상황에 아주 자연스럽게 착 들어맞아야 한다는 게 적합성이고요. 실제 비즈니스든 사회 현상이든 거기서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정확히 예측하고 설명해내는 실질적인 효능이 있어야 한다는 게 작동성입니다. 어찌 보면 정말 상식적이고 명료한 테스트죠. 여기서 우리가 현장에서 혹은 기획서나 논문을 쓸 때 흔히 저지르는 진짜 참담한 실수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뼈 빠지게 고생해서 리서치 다 해놓고 막상 결론부 가서는 생뚱맞게 유명 학자의 거대 이론이나 요즘 유행하는 팬시한 프레임워크를 아주 어색하게 덧붙여 놓는 거예요. 내 데이터에서 직접 뼈대를 길어 올리는 훈련을 못 해봐서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장식품처럼 억지로 갖다 붙인 설명은 당연히 진짜 현장에 제대로 적합하지도 않고 작동하지도 않습니다. 완전 겉도는 거죠. 네 번째 주제입니다. 4장 위대한 데이터 논쟁, 정성적 데이터 대 정량적 데이터. 도대체 무엇이 그 똑똑하다는 학자들을 발견 대신에 이 무의미한 검증에만 묶어뒀던 걸까요? 그 역사적인 장벽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과거 학계의 흐름을 쓱 한번 훑어볼까요? 1918년쯤만 해도 편지나 일기같이 아주 묵직하고 깊이 있는 정성적 데이터들이 인간의 삶을 규명하는 데 엄청난 힘을 썼거든요. 그런데 1938년에 허버트 블루머의 비평이 나오면서 판도가 확 뒤집힙니다. 이때부터 그래서 이 데이터로 가설을 완벽하게 검증할 수 있어? 이게 학문을 평가하는 유일한 잣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 결국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빠르고 대량으로 측정하기 쉬운 정량적, 설문 기반의 방법론이 학계 전체를 완전히 집어삼켜버리게 된 겁니다. 당시 주류 학파 사람들은 인터뷰나 관찰 같은 정성적 데이터를 그냥 본격적으로 설문조사 돌리기 전에 하는 가벼운 몸풀기 정도로 깎아내렸어요. 하지만 글레이저와 스트라우스는 여기서 단호하게 선을 긋습니다. 숫자로 된 데이터든 사람의 육성이 담긴 데이터든 둘 사이에 금 나누기 같은 건 없다는 거예요. 이 둘은 완전히 새로운 이론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각기 다른 방식으로 기능하는 아주 완벽하게 동등하고 필수적인 파트너라는 거죠. 데이터의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그 안에서 진짜 발견을 끄집어내는 게 핵심이니까요.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내용입니다. 5장, 이론 생성을 위한 촉구, 사회학적 발견의 제각성. 저자들이 우리 모두의 마음을 뜨겁게 만들기 위해 던지는 궁극적인 행동 지침을 만나보시죠. 저자들은 이 답답하고 낡은 패러다임을 깨부수기 위해 3가지를 아주 강력하게 주문합니다. 첫째, 남들이 다 정해둔 그 딱딱한 검증 방식에 휘둘리지 말고 당신 자신의 과학적인 지성을 굳게 믿으라는 겁니다. 둘째, 정성적 분석이 제대로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그 과정을 철저하게 체계화할 것. 그리고 제일 중요한 셋째, 나중에 짬이 차고 권위 있는 자리에 올라가서도 뒷짐지고 앉아 남의 이론이나 평가하지 말고 처음부터 끝까지 현장에 뛰어들어서 새로운 이론을 계속 캐내라는 겁니다. 정말 생생하고 힘 있는 주문이죠. 여러분, 이 문장 한번 곰곰이 씹어보세요. 단순하게 사실을 주워 담거나 현상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는 건 사실 누구나 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그 거칠고 파편화된 원시 데이터들 속에서 인간 행동의 숨은 규칙, 즉 이론을 날카롭게 벼려내는 건 제대로 훈련받은 전문가들만이 할 수 있는 진짜 고유하고 멋진 임무입니다. 과거의 몇몇 천재학자들에게만 이 멋진 일을 떠넘겨버리고 우리는 그 밑에서 단순 검증이나 하고 있을 존재가 결코 아니라는 아주 가슴 뛰는 선언이 셈이죠.
자, 이제 오늘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의 일상이나 업무 방식을 확 되돌아보게 만드는 도발적인 질문 하나 남겨드릴게요. 여러분은 오늘도 현장에서 남이 정해둔 낡은 틀이나 프레임워크를 수동적으로 끄덕이며 검증하는 데 그치고 계신가요? 아니면 현실의 그 펄떡이는 데이터를 직접 딛고 서서 완전히 새로운 여러분만의 통찰을 만들어내고 계신가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이야기가 여러분만의 단단한 근거 이론을 발견해내는 그 멋진 여정의 시작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